네, 주 초반 반등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주춤한 시장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 요즘 시장 보니까 참 기복이 큽니다. 네. 또 이번 초반에는 강한 반등 보이다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 들어가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이 생각하실 겁니다. 코스피 시장이 3,000,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10월 달까지 유지가 되겠는가? 네. 최근 시장 흐름 한번 이사님 진단해 주시죠. 사실 뭐 이게 지수 예측은 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지수 예측하지 말라고 좀 당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중요한 지수대니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3,000하고 이제 1,000포인트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좀 악재들이 좀 선반영이 됐고요. 사실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같아요. 근데 반도체 그동안 엄청난 이제 공포 영화가 이어졌는데 보고 났더니 생각보다 밋밋해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게 거의 CFO 분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기에 의도적으로 판매량을 줄여버렸어요. 줄였더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 그러죠.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시장이 되게 우려했던 게 수요는 좋은데 너무 공급이 늘어날까 봐 그렇죠. 이걸 되게 예. 우려했거든요. 근데 직접 하이닉스가 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수많은 그 증권사의 보고서에서 오랜만에 하이닉스를 대부분 목표 주가를 다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들까지도 글쎄. 그만큼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물론 삼성전자 좀 약세는 일부 좀 아쉽기도 하지만 반도체 주인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그 시각 자체가 그동안 극도였던 비관론에서 조금 나아졌다는 측면으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반도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수 3,000포인트 저는 단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거기에 코스닥의 중요한 축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들도 당연히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000과 코스닥 1,000 정도는 충분히 지켜내면서 11월로 갈수록은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염이사님은 일단 3,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두 번째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업종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뭐 가장 핫한 종목이 게임주. 또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놀라운 실적 발표를 해서 오늘은 제약주가 좋고요. 또 수주권이 터지면서 조선주 좋습니다. 네. 우리 염이사님은 어떤 쪽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조선주가 좀 괜찮은 것 아. 같아요. 예, 조선주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되게 엄청난 소외를 많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주가도 부진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은 재무구조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이 수주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주가가 전혀 오르질 못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의 좀 주가 급등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 게 얼마 전에 그 10월 25일 날 그 전자공시로 4척의 LNG선 이제 수주를 받았다라고 공시를 좀 내놨고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카타르에서 11월 달에 한 20척 정도의 운반선 발주가 좀 대기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뭐 모잠비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LNG선 수주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 LNG선 하면 특히 삼성중공업이 제일 그렇죠. 또 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왜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리냐면 유상증자를 해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상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본 잠식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 유상증자 청약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걸 하루 앞두고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일 청약에 많은 주주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면은 삼성중공업 이제 더 이상 좀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있다. 그러면 가장 부진했던 삼성중공업마저 이렇게 주가가 돌리게 되면 상당히 조선업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주도 중요한데 선박 수주 가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증가하지만 단가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조선주들의 랠리를 그냥 우리가 오늘 그냥 하루 순환매로 올랐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염이사님이 보시는 내일장 키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그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그렇죠. 예, 기업 설명회가 있으니까 실적은 이미 발표했는데 하이닉스처럼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지 한번 네. 그 부분 좀 지켜보시고 이제 미국에서는 GM과 포드가 오늘 새벽에 또 실적 발표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삼성중공업 이제 유상증자 청약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일하고 모레 있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 좀 체크를 내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의 변수 살펴봤고요. 이제 10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전략도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이제 시장을 억눌렸던 게 인플레랑 공급 병목 현상인데 공급 병목 현상은 조금 완화가 되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도 11월부터 특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도체 공급 안 되면 특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도 해소된 건 아닌데 좀 정점은 지나간 것 같고 또 인플레 우려는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도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이제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졌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도 아까 기아도 실적 발표했는데 아니 공급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투자분들이 인색해요. 굉장히 좀 평가절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초 체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 오늘 어제 현대차 기아의 실적만 봐도 반도체 자동차의 좀 앞으로의 그림은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도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이 3대 축이죠. 이쪽이 조금씩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현금을 좀 늘리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이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계속 좀 조정 시에 주식 비중 흔들릴 때마다 계속 어떤 뭐 물론 수익도 좋지만 내 자산을 계속 좀 불려간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조정 시에 주식 비중 좀 계속 늘리시면서 11월 좀 좋은 장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오늘도 좀 빠졌지만 이럴 때 한번 좀 늘려보시는 거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저도 이런 생각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워런 버핏을 가장 롤 모델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는 워런 버핏하고 다르게 해요. 네. 보통 워런 버핏은 한번 A라는 종목 사면은 적어도 10년, 길게 20년 가지고 있어야 수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 주시장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오늘 하루 조정 보였다 해서 너무 위축된 투자 자세는 우리의 수익률을 줄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여미사님이 보시는 투자 유망 종목 어떤 종목 네,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유니셈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좁게 보지 마시고 좀 큰 트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맞는 게 왜 요새 ESG 트렌드가 계속 유행을 그렇죠. 하는데 이 회사가 물론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되게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반도체 그 공정에서 유해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탄소 배출과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없애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그 유해가스 제거 장비를 만드는 그 제조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ESG에서 이제 E라 그러죠. 이 환경 쪽에 굉장히 좀 맞는 트렌드를 좀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TSMC나 SK 하이닉스도 이 스크러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쓰임새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칠러라고 있습니다. 이 온도를 그 낮추는 좀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온도가 또 너무 높아지면은 전력 소모가 너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전력 소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유니셈 한번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니셈 반도체 장비 업체죠. 좀 더 긴 안목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그런 매매가 아닙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을 보시면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이 너무 빠른 순환매, 뭐 게임이다, 또 컨텐츠다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메타버스라든가 게임이라든가 K 컨텐츠 이들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투자 자세로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가지고 막 또 쫓아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세요. 근데 방향성은 맞아요. 이게 그냥 괜히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관련이 돼 있죠. 플랫폼도 있고 네. 거기에 컨텐츠 특히 우리 한국의 K-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까지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 주가 오른다는 거는 이게 위가 열려야 되거든요.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탄소년단 BTS가 열어줬고 그 뒤로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열었고 그 후에 지금 이제 드라마까지 여는 거기에 또 메타버스까지 얹어져가지고 요새 뭐 NFT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하면서 게임사까지 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가는 건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타당한데 다만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니까 엊그저께 A스토리가 20% 빠져버렸어요. 네. 뭐 사실 드라마가 저는 재밌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오르니까 조그만 실망에도 주가 부러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구간이니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또 좋은 기회 주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게임이라든가 우리 K 컨텐츠는 유력하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도요. 삼성전자 가만히 보면 지난 80년대 올라갔던 게 아닙니다. 네. 90년대 후반부터 다시 말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뒤부터 삼성전자가 지금의 삼성전자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 지금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 다만 급하게 많이 오른 걸 가지고 뒤쫓아 사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